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채용은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2018년 오늘 대한민국의 인사관리 이슈를 살펴보면 주 52시간제를 들 수 있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로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조직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룹 중심의 채용이 각사 중심의 채용으로, 공채가 직무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정기 채용은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펙, 학력이 중시되던 사회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 중요한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채용의 중요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만약에 직무 성과, 직무 적합도가 높은 인재를 우리가 채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기업은 당연히 기회 손실,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직무와 적합도가 낮은, 직무 성과가 낮은 사람들을 뽑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업무 및 조직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채용 비용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채용 방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선발 방식을 활용해야 우리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까요? 프랭크 슈미트와 존 헌터는 이와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선발 방식과 직무 능력의 상관성을 살펴봤더니 높은 경우 1.0, 낮은 경우 마이너스 1.0으로 구분되고 0.5 이상이 되면 선발 방식과 직무 능력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마이너스 측면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발 방식별 직무 능력 상관성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과거에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력, 교육 기간 이런 부분들은 상관관계가 0.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학력 이외에 중요하게 우리가 채용의 도구로 활용했던 경력은 어떠했느냐? 경력도 학력보다는 조금 낮지만 상관성은 매우 낮은 0.18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IQ와 같은 지능 테스트, 직무 분석에 근거한 구조화된 직무 면접, 정직성, 성실성 이런 요소들은 0.4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적합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 작업 시범 테스트입니다. 채용 후에 실제로 하게 될 업무의 일부를 시켜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가 된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이지요. 단계적으로는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확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만을 평가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이 눈 가리고 채용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 전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이 낮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직무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채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NCS 채용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NCS 기반 채용이 직무 관련된 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블라인드 채용은 NCS 기반 채용 플러스 차별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전형 과정에서 사진 부착을 금지한다든지
학력상 기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성장 배경, 가정 환경 등에 관련된 질문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은 NCS 기반 채용과 매우 유사한 듯 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과 우리가 이전에 해온 채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은 채용 공고, 서류 전형, 필기, 면접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우리는 채용 공고를 하면 이렇게 공고를 해왔습니다. 사무직 공고명. 그렇지만 이런 단순한 정보 제공, 모집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부분들은 취준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환되면 채용 공고 시에 반드시 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과거에 우리는 어학, 학력, 스펙 중심의 이력서, 그리고 자기의 입사 포부, 일대기 형식의 어떤 자기소개를 받아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환이 되면 직무 관련 교육, 자격 등 직무 능력 중심의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적사항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 경력 중심의 자기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죠. 필기 단계에서는 과거에는 상식, 국사 등의 포괄적인 지식평가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업무 상황에 필요한 지식, 경험 등 직무 능력만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 단계에서는 과거에는 입사 동기, 취미, 개인적인 특성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직무 동기, 과거의 직무 경험, 직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력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자료는 채용 공고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채용 공고는 우리 취준생들이 내가 하게 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리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채용 대상 직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죠.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직무 관련 정보만을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학 이런 부분들은 평가하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도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시험만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진행되는 면접 전형은 가능하면 구조화된 면접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화된 면접 방안이라는 부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하는 목적은 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그 사람의 경험, 지식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화되어야 됩니다. 경험 면접은 이 지원자가 과거에 직무 경험을 통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력사원 면접에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황 면접은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의 행동을 우리가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수행 능력을 예측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신입사원 면접이라면 경험 면접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 면접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발표 면접은 특정 주제를 지원자에게 제공하고 이 사람의 발표, 질의응답 자세를 보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토론 면접은 특정 주제를 놓고 지원자들끼리 스스로 토론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의 행동, 자세,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전체를 살펴보기보다도 상황 면접과 발표 면접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상황 면접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면접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방법 중에 하나 내지는 면접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입사하게 되면 이 직무를 하게 될 텐데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원자들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런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역량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상황 면접은 지원자가 실제로 채용 후 업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모범 답안에 가까운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발표 면접은 상황 면접과 유사하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발표 자료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발표했는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갭 점퍼스라는 채용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많은 IT 인재들이 학벌 때문에 사장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실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 정보를 알 수 없게 만든 채용 시스템입니다. 지원자는 이름, 성별, 나이, 출신 학교, 졸업 연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주소도 쓸 수 없고 때로는 이름도 쓸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업무에 기반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실력과 자격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과거에 1차 전형 통과자의 80%가 명문대를 졸업한 신체 건강한 백인이었는데 블라인드 오디션 이후에는 40%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면접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대법원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받아야 한다.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그러나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블라인드 채용의 중요성, 의미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의 강점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 기업들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평가하고 선발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직무에 필요한 능력만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스펙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취업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회 균등을 둘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게 기회가 부여되고 학력, 지역 차별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인적 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족도 제고입니다. 신입사원들의 직무 적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직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직무의 적응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NCS 기반의 채용, NCS 기반의 재직자 훈련,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